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입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 고분양가인데도 이제 과연 아파트 청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영상에서 입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입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입지를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입지에 대한 부분에 영상을 찍을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역세권이나 학세권 같은 대표적인 중요한 곳, 입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A라고 하는 입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A라고 하는 입지가 있었을 때, 좋은 입지의 아파트가 있었을 때, 이 A라고 하는 입지의 아파트가 나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100% 만족시키는 입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A라고 하는 입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맞는, 과연 나한테 맞는 입지가 이 A의 입지인지, 또는 어떤 입지의 아파트, 입지의 부동산이 과연 나한테 맞는 부동산인지를 선별하고 내가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의 입지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제작해 봤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동산에서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가격.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1억이라고 하는 아파트 또는 부동산이 있었을 때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싸게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싸게 사는 방법은 뭐 급매가 있을 수도 있고 경공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억이라고 하는 이 부동산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가격보다 싸게 매입을 했을 때는 매수를 함과 즉시 무엇이 생기냐면 차익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안전 마진을 내가 부동산을 사면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입지입니다. 입지. 이 입지라고 하는 것이 가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입지가 좋은 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격은 같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입지, 첫 번째도 입지,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입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더 깊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입지를 판단하는 기준들은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추가로 몇 가지를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 일을 제가 영상에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직주 근접,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역세권이나 학세권, 뭐 교통환경,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이 직주 근접의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세권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적인 거리와 물리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 이 시간적인 거리와 물리적인 거리를 보기에 앞서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이 어디냐면은 용산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용산에 향후에 변하게 될 사진이고요. 직주 근접의 일자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본다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강남. 일자리가 많죠. 그래서 이 주요 업무지구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또 용산, 여의도, 이런 지역들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비싼 곳의 아파트죠. 자, 수도권, 뭐 경기도권에 넣지 않으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판교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보시면 강남이나 용산, 여의도, 판교 다 일자리가 직주 근접,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이런 지역들의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은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층들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0년 동안 부동산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 실물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현상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면 부동산이라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아파트들이 다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그럼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파트들이 다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비싸다는 거죠.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들을 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지만 시간적으로 가까운 곳에 아파트들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남과 접근성이 멀지만 거리적으로는 멀지만 시간적으로 가까운 곳, 시간적으로 지하철 접근성이 가까운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또 용산 같은 경우에 비싸서 내가 살 수는 없지만 물리적으로 거리는 멀어도 시간적으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그러한 아파트들은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TX 노선입니다. GTX 노선. 제 앞에도 GTX 노선이 붙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GTX를 본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없고 여러분들도 없어요. 이 GTX라고 하는 노선은 향후에 큰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노선에 대해 중요성을 모르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GTX라고 하는 광역 급행 철도 노선이 이제 생기게 되면 교통의 혁명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가까이 제가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이 GTX 노선 중에 중요한 것은 이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이 중심 업무 지구예요. 가장 중요한 곳을 관통하던 노선들이 있다는 거죠.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외곽지에 있는 지역들이 있죠. 제가 외곽지에 있는 곳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인천에 송도가 있습니다. GTX B 노선이죠. 그리고 수원이 있습니다. GTX C 노선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수원의 아파트, 제가 수원의 분양 물량들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고 당첨되신 구독자분들이 많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튜브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이 수원 같은 경우에 이 삼성이라고 하는 강남의 접근성, 물리적인 접근성이 멀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멀죠. 하지만 이 GTX-C 노선이 완공이 되게 된다면 이 시간적인 노선, 시간적인 거리가 굉장히 단축된다는 거예요. 물론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10억을 넘어가면서 이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수원은 주변에 삼성전자라고 하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삼성이라고 하는 이 주요 대한민국의 최고인 주요 업무 지구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빨라진다는 거예요. 또한 송도 같은 경우도 송도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된 것은 GTX B 노선 예타가 이제 완료가 되면서 작년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 분양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난 아파트 분양가에 비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은 많이 비싸졌지만 송도 역시도 서울역, 여의도, 용산이라고 하는 이 국제 업무 지구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시간적인 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적인 거리. 돈이 제가 이제 이러한 영상들을 만드는 것은 강남에 뭐 30억, 40억을 이제 현금 보유하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서민분들 또는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런 곳으로
이런 곳으로 접근성이 빨라질 수 있는 지역들이라면 여러분들께서 직주 근접의 일자리가 물리적으로는 멀지만 가깝다고 느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만 시간적인 거리를 줄일 수 있는 곳에 입지가 좋은 곳이다. 강남 좋은 거 누가 다 모릅니까? 다 압니다. 하지만은 그 이면을 깊게 들어간다면 강남하고의 그 접근성을 향후에 향상시킬 수 있는 곳, 그런 곳들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주 근접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지를 보실 때, 아,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시간적으로 가까운 곳 또는 그런 것들이 어디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에는 이제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세권.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겠죠. 역세권은 지하철을 중심으로 500m, 반경 500m 이내의 거리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이 역세권의 개념도 모르면서 역세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500m 이내의 반경 있는 입지를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이 역세권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하고의 그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이 역세권 역시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역세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업무지구하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내용과 같습니다. 업무지구를 관통하는 노선이냐, 이 역세권이. 아니면 그냥 경기도에서만 그냥 도는 일자리가 없는 단순한 역세권이냐, 아니면은 주요 업무지구를 관통하는 역세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단순히 그냥 여기 있다고 역세권이라고 해서 좋은 아파트다, 좋은 입지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역세권이 주요 업무지구, 아까 얘기한 여의도나 용산, 강남 같은 곳을 관통하고 가는 노선이냐, 아니면 한 번 환승해서 가는 노선이냐 같은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업무지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 가치를 수반하고 있느냐, 현재 이 노선이 있느냐, 아니면은 미래에 이 노선이 생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업무지구로 관통은 하는데 지금의 현재 가치로서 여의도를 관통하는 아파트의 역세권의 아파트냐, 아니면은 미래 가치가 있는 추후에 이 업무지구를 관통하는데 3년이나 4년 후에 완공이 되는 그런 역세권이냐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아파트를 선정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물론 돈이 많다면 현재 이런 역세권을 바로 관통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사는 게 좋아요. 하지만 주택 자금이 부족하거나 지금 많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자본 여력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 즉 향후에 지하철 역사가 생길 수 있는 곳의 아파트를 사거나 분양받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실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또는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에 이 3단계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계획이 나왔을 때, 계획이 확정됐을 때 아파트 가격 또는 부동산의 가격이 1차적인 상승을 해요. 1차 상승. 그리고 두 번째는 착공, 즉 공사를 하게 되면 두 번째의 시세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공이 되게 되면 다시 3차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 단계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제 파느냐? 완공 단계에서 팝니다. 완공 단계에서. 이 완공 단계가 되게 되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3차의 상승을 일으킵니다. 더 가지고 있으면은 더 플러스 이익분을 내가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3차에서 소위 말하면 턴다 그러죠. 이 물량을 넘겨주고 나옵니다. 대부분은. 그 이유는 뭐냐면 밥에 밥 한 공기가 있는데 내가 밥 한 공기의 밥을 다 먹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3분의 2 정도 먹고 3분의 1은 그 누군가 제 3자가 먹을 수 있을 만한 것을 남겨두고 나온다는 겁니다. 어깨에서 판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향후에 지하철 역사가 생길 수 있는 곳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또는 사는 것이 시세의 1차, 2차, 3승분의 가격 상승 여력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소개시켜드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 역사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을 위주로 또는 그 노선들을 통해서 GTX라든가 다른 노선들이 추가 편입되는 곳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업무지구를 관통하고 있는 노선인가를 보셔야 되고 또는 환승이 최소한 한 번 정도 되는 노선을 선택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만을 보지 않고 미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고 그런 입지의 아파트들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대한 입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군입니다. 학군. 학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학세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학세권. 여기에 보시면 맹모 삼천지교라고 이제 써놨는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께서 맹자랑 처음에 살았던 곳이 공동묘지였습니다. 공동묘지요. 그러다 보니까 맹자가 이 공동묘지에서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명하신 맹자 어머니께서는 이 맹자를 데리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되죠. 어디로 가느냐? 상인들이 있는 장사를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맹자가 장사하는 것을 흉내낸다는 거죠. 물론 제가 뭐 상인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상인들이 그렇게 장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래서 결국에는 맹자를 데리고 서당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러면서 맹자라고 하는 훌륭하신 인물이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이 맹모 삼천지교인데 그만큼 학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군 같은 경우를 보시면 강남 학군이죠. 대치동 학군, 목동 학군, 중계동 학군.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3대 학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군들의 아파트 가격은 비쌉니다.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런 대치동이나 목동, 중계동의 학군을 가려고 하는 거죠. 더러는 그 이외의 학군들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너무 서울만 얘기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하나의 학군을 더 얘기하면 평촌 학군도 수도권에서 굉장히 좋은 학군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러한 학군들이 너무나 비싼 아파트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아파트에 들어가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은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금이 많이 없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세권이란 과연 무엇이냐 보면은 초포마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초포마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를 초포마라 그래요. 단지를 내 아파트가 있고 내 아파트에서 횡단보도를 한번 건넌다. 그럼 초포마의 개념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초등학생들이 바로 찾기를 건너지 않고 도보로 바로 갈 수 있는 아파트를 이제 초포마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런 비싼 아파트를 갈 수 없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인접한 아파트를 선택해서 주거지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초포마, 초등학교를 품고 있거나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횡단보도를 몇 번 많이 건너지 않는 아파트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초포마에 대한 아파트의 그 중요성을 몰랐었습니다. 몰랐고 제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제 제가 42살인데 제 아이가 첫째 아이가 이제 8살이라서 초등학교를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입학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살려고 하는 지역들을 선별했을 때 가장 먼저 봤던 것이 초등학교와의 거리였습니다. 거리. 그 전에는 초등학교 초포마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실제로 몸으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초포마의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게 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 초포마의 중요성이 진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초포마가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혼자 도보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높은 가치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스스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닐 수 있지만 이 저학년인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세권, 학세권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이러한 좋은 입지의 아파트들을 선정해서 갈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다는 말이 좀 꼬이네요. 그렇지 못한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른 고등학교가 있는 아파트를 선정하되 초등학교의 거리가 얼마나 근접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한번 그럼 내려보면은 중요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직장과의 거의 직주 근접, 그리고 두 번째의 역세권, 그리고 세 번째의 학세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자연 환경, 조망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조망권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고, 편의시설, 이 편의시설도 아까 얘기한 직주 근접에 일자리가 가깝게 돼 있으면은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아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 얘기한. 그리고 세대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최근에는 세대수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는 별로 투자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1000세대가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세대수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많으면 관리비의 그런 절세 효과도 있지만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커뮤니티 시설들을 잘 만든다는 거예요. 요새는 수영장이나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것들도 커뮤니티에 넣는데 아파트에 부지가 많아야지 그 안에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100평밖에 지을 수 없는 아파트 안에 수영장을 뭐 지하에 넣을 수는 있겠지만 지상에 물놀이장을 만들고 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요새 커뮤니티 시설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지상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놀이터가 여름이 되면 물놀이터가 되고요. 그리고 지상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럼 진짜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좋다고 하지만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마다의 입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입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 아이 임신해가지고 아파트를 샀다는 겁니다. 초등학교의 학세권이 중요하지 않겠죠. 그분들한테는. 현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아파트를 내가 매입했을 때. 물론 이러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아파트를 사면 좋겠지만 그러면 가격이 비싸겠죠. 그러면 나한테 맞는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골라야 되는데 초등학생이 없는 그런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학세권의 아파트들이 그렇게 큰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으신 뭐 노년층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내가 출퇴근을 할 게 아니라면 일자리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하고 일자리의 가치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이 중요하겠죠. 병원이 가깝고 주변에 산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호수가 있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입지가 절대의 입지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입지가 절대 다수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절대 다수한테 이 입지가 좋은 입지이긴 하지만 사람마다 입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맞는 입지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지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주 근접 25점. 채점을 하는 거예요. 역세권 25점, 교육환경 20점. 이렇게 하면은 70점이 나오겠죠. 70점. 그 나머지 10점, 10점, 10점 하면 100점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70점 이상이 됐을 때는 이 아파트를 나한테 맞는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하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깊게 들어가면 직주 근접에 뭐 강남은 몇 점, 여의도는 몇 점,
용산은 몇 점, 역세권의 2호선은 몇 점, 3호선은 몇 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맞는 이런 입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을 세워서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봤을 때, 아, 이 부동산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맞는 입지의 아파트고, 그리고 향후에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됐을 때 내가 진입을 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해봤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본인의 입지를, 이 영상 끝나면 바로 노트 빼신 다음에 입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본인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부동산을 보는 눈을 좀 높여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항상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